(9월 3일) 최종 조립체의 조립 공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조립 현장에는 록히드 마틴사조차 보유하지 못한 첨단 장비인 자동 조립 장치의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카이 사보 12호로에는 자동 조립 시스템 패스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KF-X의 생산 과정을 보여주는 사진 몇 장이 실렸는데요. 이를 본 한 중국 언론이 KF-X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매우 높은 완성도를 보이고 있다. 개발 참여에 탈락한 터키는 크게 후회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자세한 기사 내용과 댓글 반응 번역해드리겠습니다. 기사 제목: 한국 차세대 준스텔스기 KF-X의 새로운 사진, 놀라운 속도의 터키는 후회 마크. 얼마 전 러시아 공군의 양산형 5세대 스텔스 전투기 수-5257이 배치되었다. 이 분야에서 자력으로 일어날 수 있는 나라는 중국, 미국, 러시아 3개국뿐이지만 한국이 네 번째로 큰 야망과 동기를 가지고 있다. 최근 KF-X 준스텔스 전투기는 생산 라인에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터키인들은 후회하고 있을 것이다. 며칠 전 디펜스 블로그 사이트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항공우주산업은 경남 사천에 위치한 조립 공장에서 조립되고 있는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KF-X의 생산 과정을 보여주는 새로운 사진을 공개했다. 2015년 12월부터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2018년 초도설계 심사가 완료되었고 2019년 2월 첫 부품 가공, 2019년 9월 중요설 개검토를 마쳤다. 새로운 사진 몇 장을 보면 CJ1호 KF-X는 이미 매우 높은 완성도를 보이고 있으며 캠버형 이중 수직거리 날개는 이미 조립을 마쳤다. 조종석 부분을 보면 사출 좌석은 아직 설치되지 않았으며 사출 좌석의 경우 한국이 자체 개발과 생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영국 마틴 베이커사의 사출 좌석을 사용할 예정이다. 레이더 윗부분에는 피아 식별을 위한 IFF 안테나가 설치되어 있다. 또한 카이는 CJ2호기 역시 동체 자동 결합 시스템을 이용해 조립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산업 수준이 높은 한국도 상대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분야에서 최신 산업 생산 기술을 적용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중국의 선양 항공기 제작 공사가 FC-31 CJ기 2대를 조립할 때도 3D 프린팅, 일체형 날개 형상 설계 등 첨단 제조 기술을 적용했다는 점이다. 중국의 젠22 실전 배치된 이후 많은 나라들이 중국이 할 수 있으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한국만이 청사진을 점차 현실화하고 있으며 2021년 상반기에 CJ기가 출고될 예정이다. 첫 비행은 2022년, 실전 배치는 2026년으로 예정되어 있다. 그러나 미국의 기술 봉쇄로 인해 스텔스 전투기의 핵심 기술은 당분간 돌파할 수 없게 되어 4.5세대 전투기로 격화되었다. 따라서 스텔스 능력은 제한적이지만 여전히 공급업체에 묶여있는 일본 FX 전투기와 프레젠테이션 단계에 머물러 있는 인도의 AMCA보다는 훨씬 더 신뢰할 만하다. 이 중에서 가장 당황스러운 것은 터키인이다. KF-X는 원래 3국의 합작 프로젝트였다. 한국이 중심이고 첨단 전투기를 기반으로 강대국을 꿈꾸는 터키와 인도네시아는 협력자였다. 보잘것없는 구두정이라도 셋이 모이면 제갈량보다 낫다고 생각했지만 마음이 하늘보다 높은 터키는 프로젝트에 손을 뗐다. 터키는 영국 BAE와 스웨덴의 사브 및 기타 회사의 도움으로 TF-X 개발에 착수했지만 미국과 터키의 관계가 극도로 악화될 것을 누가 알았겠는가. 터키는 심지어 T-129 공격 헬기의 엔진조차도 금수 조치를 받게 되었고 자연히 프로젝트는 아득히 멀어져 기약이 없어졌다. 중국 군용 함정 산업의 강력한 경쟁자가 된 한국 군함 산업에 비해 한국의 자체 첨단 전투기 산업은 아직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고 미래에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다. 그러나 한국은 큰 포부와 실행력, 재정력을 갖춘 국가이며 더 이상 말뿐만이 아닌 진짜 KF-X를 마주하고 있는 이상 이를 가볍게 여길 수 없을 것이다. 기사에 달린 댓글 반응입니다. 미국은 한국이 이 전투기를 갖는 것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어쨌든 한국은 진보 중이다. 전자, 화학, 조선 등 한국은 잘 나가고 있다. 한국은 이제 군용 기제조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은 재벌 국가로서 중국과 유사한 거국적 체제를 갖고 있으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갑자기 강렬한 민족의식을 갖게 되었음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황인종은 변함없이 총명하다. 터키는 F-35를 구할 수 없고 한국 전투기 역시 미국 기술이라
터키는 더욱 희망이 없다. 엔진 노즐을 봤더니 다 가짜였다. 진짜 5세대는 F-22밖에 없다. 역시 미국 기술에 의한 2차 개발일 뿐이네. 제니10은 기껏해야 4.5세대이고 F-22급은 아니다. 혼자 힘으로 전투기를 만들고 싶어? 불가능해. 미국 아빠는 동의하냐? 매년 항공기 구입에 돈을 안 쓰면 미국이 가만 안 둘걸? 이거 조립된 F-35 아니냐? 인도는 세계 무기 시장의 최대 구매자이며 한국은 세계 무기 부품 시장의 최대 구매자다. 한국은 2세대 항공기를 제작한 경험이 없으며 3세대 항공기가 가장 기술력이 축적된 항공기야. 4세대 항공기는 이제 막 시작됐고 검증 테스트 기회는 아직 멀었다. 반메리평 설계가 스텔스기라면 유로파이터 타이푼이 세계 최초의 스텔스기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젠 31은 첫 비행 이후 8년째 취역하지 못하고 있다. 자주화가 더 낮은 한국의 4.5세대 전투기는 몇 년이 걸릴까? 얘 엄마가 바로 F-22야. 이런 것도 스텔스가 되냐? 항상 남을 비웃지만 말고 그들이 기술의 정점에 오르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라. 남을 질투하는 것은 자신의 정신 상태가 불안정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발전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앞서가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한다. F-22와 수호이 57의 복합체다. 인도네시아, 왜 한국을 믿지 않았니? 미국이 한국인의 야망을 죽일 것 같다. 터키는 후회하지 않는다. 한국 항공기의 대부분은 미국 기술이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해도 미국은 허가하지 않을 것이고 터키는 여전히 참여할 수 없다. 인도네시아도 탈퇴했으니 아마 후회할 것이다. 한국의 산업 역량은 과소평가할 수 없고 탱크, 선박에서 민간 제품에 이르기까지 세계 선두에 서 있다.